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 네타 배우러와 제 84호입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군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어떤 후회를 많이 할까요? 네, 배움과 삶과 배움에 얽힌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히 암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제 고통은 심하지만은 상당 기간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인생을 이렇게 멋있게 살았다 이런 얘기도 나누게 되지만 무언가를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나누게 되죠. 마지막 그 삶은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살게 되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가시게 되면 호스피스 전문 의가 계시고 전문 간호사들도 그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우연히 자연스럽게 인생을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 나눈다 그럽니다. 이제 무언가 당신은 후회한 적이 있나요? 이런 얘기도 나누고 또 환자들이 전문 그 돌보미들한테 당신은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안 살지요?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많은 후회가 있다는 그런 걸 암시하죠. 그러다 보면 정말 이것 때문에 후회한다, 저것 때문에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문가들이 이제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책 두 권을 골랐습니다. 하나는 호주 분이신데요. 브로니 웨어라는 분인데, 이분은 간호사인데 또 글도 많이 쓰여서 작가로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은 죽음을 앞두고 얘기하는 그 후회 중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를 골라서 탑 5 리그레츠다. 이렇게 해서 책을 1912년에 펴냈고요. 우리나라 번역서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렇게 돼 있네요. 또 그리고 일본에서 오랫동안 호스피스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츠 스위치라는 분이 2008년부터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마지막 암 말기 환자들을 돌보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얻은 것을 담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1000명의 환자를 떠나보내고 이제 쓴 책인데 25가지나 돼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얘기이긴 하지만 너무 많아서 우선 이 5가지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첫째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의 삶은 살지 못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해서 살았다.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찾으려고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죠. 어렸을 때는 부모의 기대, 또 선생님의 기대, 또 직장 생활할 때는 회사의 기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걸 했을까? 이렇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주로 남성들 얘기인데요. 직장 일에 너무 바빠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일에 시간을 못 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뭔가를 했을까? 하고 싶을 때 했을까? 직장 일에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가고 했다는 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요,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살다 보면은 싫다는 표현도 해야 되고, 섭섭하다는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하지 못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네. 끝나지 않고 속으로 끙끙 앓게 되죠. 많은 그 속에 한을 안게 되는데 그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서 표현했었더라면 이제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내가 끙끙거리고 살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친구들과 연락을 하지 못했다. 친구들하고 한때는 열심히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각자 살기 바빠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사이에도 연락을 중간중간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면 뭐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연락이 되는 친구들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만날 수가 없게 되죠. 주로 건강 이유로. 그래서 친구들과 왜 연락을 미리 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 그래요. 여섯 번째, 나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왜 그걸 하지 못했을까? 행복에는 그렇게 큰 게 아닌데 말이죠.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일 핑계로 정말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 이런 것을 혹시 예, 저버리지는 않고 계신지요? 진심을 표현할 때는 표현하는 그런 용기를 내고 계시는지요? 친구들과의 관계, 필요한 연락은 하고 계시는지요? 하루를 살 때 나 자신의 행복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사는 게 이제 진정한 삶인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보이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자, 그럼 25개는 쓱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5개 읽으면 봐도 뭐 의미가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조금 더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네, 아까 얘기한 것하고 비슷하네요. 세 번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네,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연애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내 가짜 연애를 했는데, 진짜 연애를 한번 했었더라면, 죽도록 하고 있는 일만,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얘기됐네요.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여러분 여행 많이 떠나십시오.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이것도 참 의미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내가 언제 무엇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진도 없고 기록도 없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런 얘기고요. 자, 지금까지 13개를 했는데 14번째를 볼까요?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그렇네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네, 결혼을 했더라면, 결혼 안 한 분들의 얘기네요.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유산을 미리,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이제 뭐를 남길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면, 이런 얘기 같습니다. 내 장례식을 미리 생각했더라면, 그 다음에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건강할 때 이러이러한 걸 뭐 했어야 된다. 이렇게 내 죽음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25째,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많은 경우 건강에 대한 얘기인데, 그 외의 얘기는 앞에 5가지 얘기한 탑 5 리그레트하고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좀 너무 무거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무거운 내용이 아니에요. 고마운 사람에게 좀 더 고맙다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보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어록을 뽑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언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
그 죽을 텐데 이건 뭐 가지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다.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업자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의 가장 쉬운 길,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은 떠날 때 후회하지 않는다. 충분히 사랑을 표시했으면 그걸로써 마지막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다. 오주 슈이치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많이 찾아주시죠. 정말 다양한 강의들이 있는데요. 우리 정말 삶에 필요한 것들, 식초 교실도 있고요. 여름방학 캠프에 다양한, 여름방학 캠프는 이제 아이들 영어 캠프입니다. 그리고 공부 멘탈, 또 방학 때니까 공부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들이었고요. 수원에서 시혜를 만나는 5가지 방법. 지난번 우리 배우러 와 있어 박임자 씨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수원에서 시혜를 만나는 5가지 방법. 저는 그 인터뷰를 한 이후에 뭐 새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뭐 다양하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새가 참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글로벌 평생학습관 배우러와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리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